목소리가 막네요. 네. 꼭 오고 싶은 분들만 오셨나 봐요.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찬 것이. 오늘은 입은 복을 만들기도 하고 화를 만들기도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라고 그러죠. 눈, 코, 귀, 입, 그리고 몸과 마음, 이렇게 이 육근을 매일 쓰고 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마음을 제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게 마음 쓰는 것은 안 보여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마음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는 하는 일에 이제 하루에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입이 그나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만나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삐졌는지 화가 났는지,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읽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쓰는 입이 어떤 때는 복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내 입인데 우리가 이왕이면 복을 불러들여야지 화를 불러들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이제 부부가 교당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니 기분이 나빠진 남편이 아이 오늘은 교당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그리고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운동을 해야 운동도 잘 되는 거지.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언짢은 상태에서 왔으니 이게 공이 잘 맞겠어요? 그 언짢은 상태에서 공을 치다가 땅을 뒷땅을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허리가 삐끗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그렇게 기분 나쁘게 교당도 일요일날 교당도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간다더니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남편이 들을 때 맞아 내가 교당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벌 받았다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부인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잘 됐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보고 어찌다 그랬어. 내가 아침에 당신을 화나게 해갖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그거 당신이 잘못했나. 내가 실수해갖고 이렇게 된 거를 다음에는 일요일날 안 빠지고 교당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걸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오늘 법어에 봉독한 것처럼 법구면 39장에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할 때 입이 화문이다. 그러니까 주로 입으로 복을 짓는 것보다는 화를 불러들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시화문 이렇게 말을 해서 입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산용사님께서는 입을 조심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구시화복문이다. 입을 잘 쓰면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이걸 꼭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해서 입을 자꾸 안 쓰는 쪽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입을 복을 지을 수 있는 입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시화복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생각이고 뜻이고 또 꿈이고 사랑이고. 이 단순하게 그냥 입이다, 말이다,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람의 마음,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꿈, 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이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전해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눈이나 이런 것들로도 전해지지만 그것은 잘 알아보기가 힘들고 또 그것은 감추기도 쉽고. 그런데 입은 한번 나온 말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뱉어진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엎질러진 물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글에서 사는 아주 사나운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도 다 조련을 해요. 다 조련하고 또 물고기들도 조련하고 뭐 돌고래나 이런 애들도 다 조련해가지고 쇼를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독 조련이 잘 안 되는 건 뭐냐? 이 혀다. 이 혀는 조련이 잘 안 돼. 평생 가도 조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사나운 맹수도 조련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 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조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인데 같은 말도 이 톡하게 뿜어져 나오면 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곧 죽을 것처럼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도 옆에서 어떤 충고 하나를 받고 다시 살 힘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던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챙기고 열심히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미리 챙겨요. 챙길 때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지만 잘못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고 꾸중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했냐 그렇게 한들 이미 결과는 나타났는데 그렇게 꾸중한들 그렇게 되겠어요? 그 마음을 차리시죠.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오늘 또 늦었구만. 도대체 시간 개념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가 많이 막혔지. 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는데 늦은 거에 대해서 왜 늦었냐고 거기서 타박하고 구박하고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이 늦은 시간이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늦게 왔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반갑게 만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날 때는 반가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오늘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만났을 텐데 그 잠깐 늦었다고 해서 거기다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이러면서 그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도 이미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만났을 때는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이 괴롭고 짜증스러운 만남. 그럼 한 2시간 만날 거를 그냥 한 30분만 만나고 야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하는 직원한테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줘야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네. 다음번에는 좀 더 세심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기가 하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것이 잘 됐나 돌아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뱉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아서 그 감정에 남아서 그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급할 때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비싼 핸드폰을 사줬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큰일 안 생겨서 다행이다. 난 전화 안 받아서 큰일이나 생겼는지 알았더니 큰일 안 생겼으니 다행이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냐. 그러면 전화를 몇 통화가 들어와가지고 야,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음에는 진짜 꼭 전화를 미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고 짜증내는 그 앞에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더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나도 바빴다고 나도 일이 있었다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상생으로 함께 만나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굳이 내가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데 싸움을 만드는 건 이 입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못해? 이거 뭐예요? 물음표잖아요. 너 어디 있었어? 자꾸 물음표로. 이 물음표를 돌려서 느낌표로. 느낌표 하나. 야, 그래도 너 다행이다. 아, 저번보다 나아졌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느낌의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이 죄를, 화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데, 칼에 찔린 상처는 이게 좀 치료를 해요. 이제 뭐 몇 주, 몇 달 지나면 이게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말로써 입은 이 마음에 남은 상처는 평생을 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서로 어떤 말싸움 끝에 등 돌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하고 한 30년 동안을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운 감정이 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돼서 언니가 야 우리가 30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우리가 자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이 30년 동안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둘도 없이 친한 자매로 만나서 다 나머지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게 평생을 30년도 가고 평생을 안 만나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도 친 말 속에 숨길 수가 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이는 이것만 비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숨겨진 비수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의 비수로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찌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 가까운 사이에 특히 가족 같은 사이에 아무런 이게 허물이 없는 사이에 특히 이렇게 입으로 그런 험한 말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검은 아주 날카로운 검은 많아봐야 양면이에요. 양면이죠. 보통 이제 한쪽 면이거나 좀 많으면 양검이다. 근데 이 양검인데 우리의 입에는 수백 개의 검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입 속에 거친 말,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말이 결국은 검이 돼서 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꽃이 아무리 이뻐도 냄새가 나는 꽃은 자기 방에 들이질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꽃이 별로 안 이뻐도 향기가 나는 꽃은 자기 방에 들이고 그거를 본다 그러거든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이쁜 말, 좋은 말, 고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참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한 분인데 하는 말마다 다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사람 같으면 옆에 가겠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게 뻔한데 옆에 가기 싫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주로 이제 내가 이 말을 격하게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대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눌러야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친 말, 또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또 저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다, 더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친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으로 내가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칭찬에 격려를 해주는 말로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화평한 말로 복을 불러들이는 말로써 늘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가깝게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말 때문에 가까이 편하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늘 친절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멀리할 필요도 없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늘 반가운 사람으로, 반가운 이웃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도 유문형 있잖아요. 하루 3번 칭찬하기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번은 하십니까? 네, 한 번은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훌륭하죠? 네. 하루에 3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더 훌륭할 거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 사람을 칭찬함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상대를 더 높여주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또 심한 말, 험한 말, 이런 말을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너는 항상 믿음직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나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말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고, 내가 항상 하는 그 말 속에서 나는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입구가 돼서 이 입을 통해서 화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늘 복을 장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입은 복을 만들기도 하고 화를 만들기도 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